5해 전 저는 죽었다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문 부고란에 제 이름이 올랐고 장례식장엔 조문객들이 다녀갔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도요. 그 남자는 저를 바다에 묻었습니다. 아니,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은 건 시신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 윤도현 씨의 결혼식 날 저는 이 붉은 반지를 들고 그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인 그날 제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빼낼 때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제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죽음엔 보험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제 장례식엔 계약서라는 꽃이 놓여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 앞에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린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적어도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도연 씨는 제게 말했어요. 하린아,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네가 좋아하던 그 해안도로 말이야.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의 목소리엔 언제나처럼 따뜻함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임신 5개월째였던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아기 태명 뭐로 할까? 그는 대답 없이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어요. 해안도로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했고 차창 밖엔 까만 바다만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도연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 괜찮아?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정면만 향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핸들이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급격하게, 의도적으로.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찰나 저는 도연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저는 도연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혼자서요. 저를 남겨둔 채 물이 차올랐습니다. 코로, 입으로, 폐 속으로. 저는 배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어났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요. 기적입니다. 부인,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도연 씨가 끼워준 약혼 반지.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증거인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문을 통해 뉴스를 봤습니다. 윤그룹 예비며느리 박하린 씨 교통사고로 사망 추정. 세상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하린은 죽었다고.
하지만 이서연은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이번엔 증거를 들고서요. 5년이 흘렀습니다. 박하린이라는 이름은 묘지에 묻혔고, 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윤하율. 그 아이의 눈빛은 도연을 닮았습니다. 하율이 4살이 되던 해 아이는 처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아빠는 엄마를 바다에 버렸단다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먼 곳에 계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하율의 눈빛엔 서운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윤그룹 후계자 윤도현, 정재계 명문가 딸과 결혼식 올려. 뉴스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여전히 잘생긴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저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하율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쥐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하율마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기로요. 결혼식 당일.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하율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만졌어요. 5년 전 사라진 그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요. 하지만 제겐 또 다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안가에서 건져 올린 반지. 도연이 제 손에서 빼낸 바로 그 반지를요. 어떻게 찾았냐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그 해안도로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한 뒤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흘 밤낮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그 반지를 발견했었죠. 핏물에 젖어 녹슨 채로요. 그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앞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플래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현, 강유진 결혼을 축하합니다. 강유진.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녀는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의 딸이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죠. 그래, 나 같은 여자보단 저런 여자가 어울리겠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하객이세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랑 측 지인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플래너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방명록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적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하얀 꽃들이 버질로들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수백 명이었어요. 정재계 인사들, 재벌가 사람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율은 제 옆에서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여기 케이크 엄청 크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아니, 5년 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강유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하객이 그녀를 바라봤고 도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미소 나한테도 지어줬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요. 제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유진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율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도연 씨.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 할인? 네, 박할인입니다. 5년 전 바다에 버려진 그 여자요.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녹슨 채로 하지만 여전히 붉게 빛나는 그 반지를요. 이거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손에서 빼낸 반지요. 그 순간 윤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식장을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죠. 이 반지가 뭔지 아세요, 회장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할인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5년 전 차 안에서 그가 제 손을 뿌리쳤던 것처럼요. 이 반지는요, 도연 씨가 제게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약혼 반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한강변 공원에서 무릎 꿇고 평생 널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날 말이에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강유진은 도연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 반지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사고 충격으로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반지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히는 해안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죠. 근데 말이에요. 저는 반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들어 주례한 마이크에 가까이 댔어요. 확대 화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DH 2020년 3월 15일 도연과 할인. 그리고 날짜까지 새겨져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이 반지를 찾은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을 열람했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단독사고로 기록돼 있더군요. 운전자 윤도현, 동승자 박하린. 그런데 운전자는 경상, 동승자는 사망 추정.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다니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사고 발생 3개월 전 윤그룹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피보험자 박하린, 보험금 50억 원. 수익자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도현 씨, 당신이에요.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윤태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회사 복지 차원에서 가입한 거야. 복지요? 저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다른 직원들 명의로는 가입이 안 돼 있죠? 저만 50억이에요. 회장님,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만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웃긴 건요. 제가 사망 추정 판정을 받은 지 딱 한 달 후에 이 보험금이 청구됐다는 거예요. 시신도 발견 안 됐는데 말이죠. 누가 청구했을까요? 시선을 도연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이죠, 도연 씨.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그냥 뭐요?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제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빼낸 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약혼한 사실을 숨기려고요. 그래야 보험금을 타도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린아, 난 정말 너를. 사랑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다에 버리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뱃속에 품은 아이를 죽이나요? 아이? 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아이가 있었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장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율아, 이리 와. 복도 끝에서 하율이 걸어 나왔습니다. 5살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제게로 왔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증거예요. 도연 씨, 당신과 제 아이입니다. 순간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하율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 그 눈빛, 그 미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 얼마면 조용히 사라질 건가? 저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피로 만들어졌어요. 당신들이 바다에 버리려 했던 피로요.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원, 당장 이 여자를. 회장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경호원 부르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녹취록이었어요. 사고 당일 밤 도연 씨가 당신께 전화한 기록이에요.
통화 내용도 있고요. 아버지 끝났습니다. 할인이는 바다에 묻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에요. 경찰은 못 찾았지만 저는 찾았죠. 5년 동안 이것만 찾아다녔으니까요. 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는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반지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왜 죽이려 했는지 증명하는 증거요. 하율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도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 손가락에서 이 반지를 빼낼 때 제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나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 직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진실이요. 그리고 하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요. 식장을 나서려는 순간 윤태성 회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하린,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있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 양육비 얼마든 주겠네. 교육비도, 집도 다 해주지. 그러니 조용히. 그만하세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죠? 저한테 돈 얘기부터 하셨잖아요. 하린 씨, 우리 도현이랑 헤어져 주시오. 얼마 필요하오? 기억 안 나세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어요. 전 그때 거절했어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회장님은 달랐죠. 사랑도 사람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하율을 재우고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5년 만에 보는 이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하린 씨, 저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느낌이었어요. 윤태성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윤그룹 본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요? 회장님께서 제안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저는 5년 전에도 이곳에 온 적이 있었어요. 도연과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이었죠. 그날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도연이 여자 보는 눈은 여전히 없구만.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도연을 사랑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 윤태성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강민준 변호사와 그리고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어요. 서 있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용건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회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합의서 1세. 여기 서명하면 100억을 주겠네. 그리고 그 아이 양육권도 공동으로 인정해주지. 도연이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100억이요? 5년 전엔 50억짜리 보험금이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나 보네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을박하리는 2020년 3월 21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감 윤도현, 윤태성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또한 언론 및 제3자에게 해당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며 아, 그렇군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입막음 계약서네요. 박하린 씨, 강민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윤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5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물증도 부족하고 물증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블랙박스 원본 파일이에요. 음성 파일만이 아니라 영상도 다 들어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 씨가 어떻게 핸들을 꺾었는지, 저를 어떻게 차 안에 가둬놨는지 다 찍혀 있어요. 도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어? 네, 남아 있었어요. 저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제가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블랙박스도 확인 안 했나 봐요. 경찰이 차를 인양했을 때 블랙박스는 이미 물에 젖어서 작동 불가 판정 받았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USB를 흔들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살려낼 수 있더라고요. 5년 걸렸지만요. 윤태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 제출할 건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복수가 하고 싶은 건지,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정? 무슨 인정? 제가 살아있다는 것, 제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게 진짜였다는 것.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리나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안해, 하리나.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근데 그 미안함이 뭐였어요? 나를 사랑했는데 죽여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한 척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왜 하필 저였어요? 왜 저를 죽여야 했죠?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너무 착해서였네. 네, 자네는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 돈도, 권력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도연이만 바라봤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었네. 윤그룹 며느리는 똑똑해야 해.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거래할 줄 알아야 하지. 근데 자네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없애기로 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착해서, 사랑해서, 거래를 몰라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일세.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하인, 회장이 불렀습니다. 그 USB 경찰에 넘기면 자네도 끝일세. 증거 은닉으로 자네도 처벌받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전 이미 죽었던 사람이니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하리나 잠깐만. 이제 그만 따라와요. 아이 하율이 한 번만 봐도 될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당신이 그 아이 아빠라는 걸 전 하율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아빠는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요.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정말 널 사랑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널 사랑했어. 도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사랑과 살인이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호텔 방문을 열었을 때 하율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종이 위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 그뿐이었습니다. 하율아.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물어볼게. 만약에 말이야, 아빠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 하율이 크레파스를 멈췄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울 때마다 아빠 생각하는 것 같아서. 5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 눈 속에 제 모든 슬픔이 비쳐 보였어요. 저는 하율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박하린 씨, 저 강유진입니다. 신부였습니다. 도연과 결혼하려던 그 여자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한강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강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이 부은 게 보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저 결혼 취소했어요. 예상했어요. 도연 오빠도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강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요? 오빠가 누군가를 사랑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오빠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책감이요? 그게 전부였나요?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유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빠 서재에서 찾았어요. 드리려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카페에서 책 읽는 제 모습, 임신했을 때 배를 만지고 있는 제 모습까지. 오빠가 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놓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같은 말이 수십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용서해줘야 하나요? 당신이 날 죽이려 했지만 사랑은 했으니 괜찮아라고 말해야 하나요? 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랑은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다가 어느 카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리나. 뒤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비에 젖어 있었어요. 왜 여기? 유진이한테 들었어. 여기서 만났다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리나, 나 정말 미안해. 변명 안 할게. 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때 아버지가 시켰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50억이 필요했대. 근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절대 못한다고 했지.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 하린이도 결국 너 때문에 고생할 거다. 회사 망하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거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다.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게 나았다고요? 제가 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난 그냥. 겁쟁이였죠.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세상한테도 맞서지 못하는 겁쟁이.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을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요. USB를 손에 쥐고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진실을 돌려주러 가는 거야.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하인. 윤태성 회장이었습니다. 그 옆엔 도연도 있었어요. 그 USB 제출하면 자네 아이도 평생 살인 미수범의 자식으로 살게 될 거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응.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윤태성 회장과 윤도현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살인교사 및 보험 사기, 도연은 살인미수 및 사기 방조 혐의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성 징역 12년, 피고인 윤도현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린아, 돌아봤습니다. 하율이 잘 키워줘.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빠였다는 것만큼은 말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밖에서 하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하율을 안아 올렸어요. 이제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하율이 제 목에 매달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붉은 반지를 목걸이로 만든 것이었어요. 엄마, 이거 예쁘다. 근데 왜 빨개? 저는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크면. 저는 하율을 내려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빛이 목걸이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붉은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